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분들과 상대방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지 시간이 꽤 지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갈등이 꽤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가 힘들었다. 그 상태로 시간이 꽤 흘렀고 지금은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 그대로 멈춰진 상태라고 보여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싸움이 잦았던 것,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애정이 기반된 증오거든요.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 있지만 서로 힘들었던 기억, 또 상처가 됐던 마음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부로 재회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사귀면서도 마냥 좋기보다는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네?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서로 이성적인 끌림은 있지만 성향이 안 맞는 커플들이에요. 한쪽이 감정형인데 한쪽은 이성적이라든지, 한쪽은 집순인데 한쪽은 바깥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성향은 잘 맞지 않지만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어요. 사귈 때도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좋아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 외모 이런 것에 끌려서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 자체를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대신에 그 사람이 눈치를 많이 봤대요. 상대방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고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되게 많이 살펴보는 사람이고 어딜 가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내 연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의도한 게 아닌데도 그 사람 혼자 눈치를 보는 거죠.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 세심하고 다정함으로 나타나서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는 너무 집요하고 감정적이니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예전보다 자신감은 많이 떨어졌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상형에 딱 맞는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재고 따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이런 마음이거든요.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마음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기회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소심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막 심각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가볍게 옛날 얘기도 하고, 아, 그때는 우리가 좀 그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먼저 해보고 싶대요. 여기 발가벗고 있는 남자, 여자 2명이 있죠. 이 사람들처럼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다른 생각하는 것 없이 서로만 바라보고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편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회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모습.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는, 정말 우리가 이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만지고 있는, 또 만들어낸 것이 작고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게 보이죠. 그 사람은 재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우리가 만나서 옛날 얘기를 가볍게 꺼낸다거나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밥 먹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진지하게 사귀는 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쓰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중하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가볍게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본래 진심을 꺼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서 술 기운에 용기를 담아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
3개월간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3개월간은 지금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쪽이나 상대방 쪽에서 다른 이성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게 누구를 사귄다까진 아니고 대시하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나볼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잊고 다르게 연애를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이성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두 분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아예 단절된 상태, 이런 모습인데 그게 계속 유지는 될 거예요. 3개월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 관계는 유지가 돼요.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당장 재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재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둘 사이에는 많은 추억도 있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서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취할 건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정에 끌려서 먼저 재회를 했다가는 또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걸 알고 있어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재회를 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좀 내려놓고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두 분 다 그래요. 서로 티는 안 내도 서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게 앞으로 3개월 동안도 유지가 된다. 두 분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 그리고 나는 배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던 배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토요일에 너무 늦게 자서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곤하구나 생각해서 더 잘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전화하면서 깨우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근데 늦잠을 잔 사람이 차라리 빨리 깨워서 우리 일정을 해야지 왜 안 깨웠어,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사소하게나 크게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 주려고 그랬구나, 그건 내가 알겠어. 혹은 너는 일정을 처리하는 게 중요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줘서 미안하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알아주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 처리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못했던 일정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 함께 있으려는 마음은 맞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마음과는 다르게 삐그덕거렸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제외를 하기 힘든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 분이 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재회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서로를 잊기에는 너무 강렬해요. 두 분이 서로 남긴 흔적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앞으로의 3개월은 두 분이서 재회를 하기는 힘들 수 있다. 상대방이 행동을 안 해요. 입도 꾹 닫고 먼저 나서지 않고 여러분도 딱히 움직이지 않아서 두 분은 지금 이 상태로 쭉 이어질 수가 있다. 대신 이별의 고통, 아픔은 조금씩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연락을 할 때는 성숙한 자세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서로 아예 잊지는 못해도 서로를 떠올렸을 때 악감정이 들면서 싫은 감정이 드는 사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은 상대방이랑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상대방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스타일인데 확실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진 않아요. 약간 표정이 안 좋은데 확실하게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걸로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런 편인데 속으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전부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의 기분에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조마조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둘러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겠다. 또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프로필을 바꾸며 거기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게 되고 누가 생겼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분은 아직까지 마음이 남아있고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곧 두 분의 상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든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연락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속마음을 봤더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절매는 마음보다는 내가 잘났으니까 잘난 사람 만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자기는 인기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만심이 있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을 놓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없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색깔 별표들이 보이죠? 이건 자기에게도 의미가 있고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사라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는 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손에 쥐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이 자기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필터링 없이 말이 막 뱉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라든지 자기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 말이 날카롭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해놓고 아, 이 말은 좀 심했나?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현재의 속마음을 보면 그 사람은 헤어지고 난 뒤에 어차피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주변에 이성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의 주변에 대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이성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은 맞아요. 누가 봐도 연애하고 싶은 사람 이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연애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정말 괜찮은 사람 혹은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만나도 딱히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거만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당시와 현재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너를 못 잊었고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만나니까 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있기는 해요. 누가 잘못했고 어떤 게 옳았고 어떤 게 틀렸었는지 이런 걸 따져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현재는 마음이 많이 열렸고 재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말은 필터링 없이 빨리 나가도 행동은 엄청나게 더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끝났다,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3개월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달까지도 유지가 될 거예요. 아직 마음이 남아 있으면 뭐해?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재회는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서로 애인이 없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면 내가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애를 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높이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여러분들만의 장점, 또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성품, 그리고 가치관, 이런 부분은 잘 변하지 않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재회를 꿈꿔볼 거예요. 3개월째 정도 접어들면 확실하게 마음이 정해져서, 그래, 나는 어떤 걸로 따져봐도, 마음으로 따져봐도, 머리로 따져봐도 재회를 하고 싶고 마음이 아직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3개월 안에 아예 재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실을 맺는 카드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우리 관계는 첫 번째로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 그리고 다가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그게 포인트라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이 정도 선에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올 때는 약속을 빠르게 잡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 보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을 거고, 고민을 오래 한 만큼 행동력 있게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상 연락은 했는데 별 말은 없고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과 상대방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아예 제외하고 다시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간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서로 교류가 생기고 그 교류는 상대방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히 누구 있는 척 사진 올리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상대방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과 상대방은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이미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신 분들이나 감정의 기복이 크게 있었던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고요. 하나의 문제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고 서로 상처가 됐던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상대방은 자존심도 강한 편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을 볼 때도 감성으로만 사람을 보고 만나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사귀었을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맞추는 과정,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고 누구 하나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그래요. 뭐 연락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연인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인데 스타일이 달라서 생기는 다툼들이 주로 있었을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긴 찾았대요. 조율이 됐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해결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편해진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과 처음부터 이걸 다시 맞춰가려면 아주 힘들겠다,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과의 유대 관계는 깊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논쟁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해놔야 마음의 안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시기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상대방이 자기 자존심상 드러내지는 않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면 재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3번 분들과 만나면서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잘 조율이 돼서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상처가 됐던 부분들이 있대요. 그런 게 이 사람은 계속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서로 싸우면서 했던 날카로운 말들을
그런 것들이 자기 머리에 자꾸 맴도니까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상처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좀 심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관계에 상처가 너무 깊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행동에 나서려고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이 사람은 행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상처가 많이 남아있긴 해도 좋은 추억들도 많이 떠올라서 아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봤을 때 두 사람이 컵을 나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재고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숨기는 거 없이 예뻐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회를 떠올렸을 때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마냥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게, 그래, 그때 우리 좋았지. 이때는 뭐 했지. 이러면서 재회하면 또 우리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고,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다 드러내고 편안하게 웃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기를 가장 꾸미지 않고 내보여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못 잊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그때 했던 그 말은 아직도 상처고 싫어. 나도 그때 그 말까진 안 했어야 됐는데, 아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움직여봐. 이런 마음인데 다시 사귄다면 어떨까? 이렇게 가정해봤을 때는 마냥 좋은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상처 줬던 부분, 앞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머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할 거고 재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안에 연락은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의 연락이냐면 약간 찔러보듯이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해? 라든지 아니면 프로필 바뀌었네?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별로 미련이 없는 것처럼 쿨하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아쉬운 건 없고 꿀릴 거 없다는 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연락을 받았을 때 뭐야? 아직 나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가? 나를 다 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을 툭툭 뱉으면서 걸어올 거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로맨틱한 소재는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소재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거, 주변의 어떤 사람, 어떤 일, 이런 걸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가 힘들었던 때 말고 아주 좋았던 때로, 순수하게 서로만을 사랑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허세를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이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거니까. 근데 두 분의 운명을 봤을 때 계속 돌고 도는 운명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한 번씩 생각나고, 이런 관계에다가 둘이 연애를 한다고 해도 같은 걸로 싸우고 같은 문제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내려면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끊어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잊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잊을 수 있다. 그리고 재회도 가능하지만 같은 문제로 헤어질 수 있으니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과 상대방은 관계가 정말 끝났다,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이별을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다든지 큰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잘못한 경우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아주 힘들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두 분 다 이 관계를 아주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이 관계에 대한 버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헤어지기 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미 헤어질 시기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차가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단호한 태도를 보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헤어질 당시에 헤어지는 게 맞나? 사귀는 게 맞나?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가고 계속 연애를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컸대요. 우리 관계에 대한 불안함, 막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아예 끝내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차단하거나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든 매달리든 안 돼, 돌아가 이런 느낌으로 자기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느끼기에 여러분들과의 이별 사유가 자기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는 있어요. 아예 마음이 싹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염탐하고 또 생각도 가끔 나고 이런 상태인데, 다시 재회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 자체는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두고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지친 부분이 많이 있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옆에 꽂혀있는 칼들이 다 자기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 사람의 3개월 동안의 행동과 3개월 동안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그 사람은 아직 우리 관계에서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연애 안 할래, 나 혼자 지낼래,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로 3개월이 지난다고 해요. 한 번씩 추억을 하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다시 만나면 어떨까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게 재회로까지 이어지거나 다시 내 마음을 불태워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새 연애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 감정에 대한 치유, 그리고 자유, 회복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전 연애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는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자기는 미숙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자기가 너무 애처럼 굴었다고 생각도 해요. 이 사람이 원래 정서가 안정된 편은 아니에요. 긴장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불안도 많고 소유욕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마음만 가지고 연애를 했고 좋아하는 표현도 많이 했는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표현도 적어지고 이성적으로 이건 네가 틀렸잖아, 이건 내가 맞잖아, 이렇게 따져가게 되는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연애 초반이랑 후반에 자기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애정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아하기만 해. 콩깍지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헤어질 때만큼은 말을 예쁘게 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해줄 걸, 이런 후회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 사람은 쌍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차가운 남이 얘기하듯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얘기하듯이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잘못을 꼬집고 질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 나에 대한 감정이 다 떨어졌구나. 정이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이루어진 관계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아프지만 앞으로 3개월까지도 그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서로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까지도 재회나 연락은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의 인연은 더 끌고 가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꼭 재회를 해야겠어 하고 끌고 가신다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어쩌면 헤어질 당시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별의 상처를 점차 치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미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게 기억됐던 부분들을 많이 줄여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려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잊고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잊을 수 있어요. 자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더 잊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버텨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